안녕하세요. 뉴스인마켓에서 마켓 부문 담당하는 최리나입니다. 키프로스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키프로스가 돈을 못 받아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키프로스가 트로이카와 결국 새롭게 만들어진 수정안, 구제금융안, 이른바 플랜 B라고 불리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새롭게 이제 좀 고쳐서 안을 올렸더니 트로이카가 키프로스 입장에서 국제 채권단이 되겠죠. 좋아. 그렇게 하자. 네가 좀 고친 내용 그대로 받아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고액예금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고요. 결국 10만 유로 이상이 이번 뉴스가 됐을 때 고액예금자로 취급이 됐었는데 10만 유로 이상 예금한 사람들에 대해서 40% 정도 헤어컷에 대해 잠정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요. 우리 시장 9시에 오전에 개장하잖아요. 우리 개장 15분 전 8시 45분에 속보로 떴다고요.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 이런 뉴스가 종가상 반영이 못 됐는데요. 유럽 증시부터 마감상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조금은 감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유럽 증시 마감 한번 이어서 글로벌 증시 보시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한 영국만 소폭 오르고 프랑스와 독일은 조금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때는 이제 유로존의 긴급 재무장관 회담이 막 개최가 됐었고 예상보다 또 4시간이나 지연돼서 장관들이 이제 모임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관망세가 짙어서 결국 그냥 종가상 큰 움직임이 없었던 대로 끝이 났었고요. 뉴욕에서는 이제 조금 스리슬쩍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게 키프로스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라는 낙관론이 훨씬 더 우세했었는데 때문에 유럽은 어떻게 되지 하고 끝났지만 유럽은 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올랐었거든요.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다 0.7%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주간 단위로는 5주 만에 하락세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래도 다우 기준 5주 만에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0.01% 정도 밀린 데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유럽에서는 잘 몰랐지만 뉴욕이 끝날 때쯤에는 이 키프로스가 잘 될 거라는 분위기 정도는 만들어졌었고 우리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결국 설마 했는데 이제 그 기대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아주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호재로 작용하는 날 우리 코스피의 흐름 궁금하실 텐데 보시죠. 네, 코스피는 1975.1입니다. 지금 몇 포인트 오르죠? 26포인트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30포인트 가까이나 오르면서 1980선도 회복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키프로스 악재돼서 한숨 돌린 탓이 클 겁니다. 자, 시작하면서부터 분봉을 좀 보시겠는데요. 시작하면서 1979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포인트가량 위쪽에서 출발했었고 출발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이후로 한 10포인트가량 더 추가 상승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1980선에 닿았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퍼센트로는 1.4%, 포인트로는 27포인트 이상 하루 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누가 사서일까요? 수급을 보시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수급은요. 기관이 1000억대 이상, 기관이 아마 한 6거래 연속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걸 거예요. 조금 소극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움직임이 나쁘진 않고요. 외국인도 많이 팔진 않네요. 외국인이 이 정도 파는 게 아니라 개인이 팔고요. 외국인은 지금 별로 많이 파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은 잠깐 저의 차트를 보시죠. 자, 외국인들이 담은 선물은요. 오늘 이렇게 소폭 팔고 있긴 하지만 4,000계약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한번 샀었던 이렇게 거꾸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매도하다가 한번 크게 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했는데 다시 팔아서 기대가 조금 묻혔었는데 오늘 다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가 이날처럼 다시 생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현물도 조금 적게 팔아서요.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이 조금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의 한번 모습을 보실까요? 현재 코스닥은 조금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로 막 오르는 날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조용한데요. 550선이 잠깐 하회가 됐습니다만 포인트로 했을 때는 1.4포인트밖에 밀리지 않아서요. 오늘 코스닥이 크게 밀린다까지는 아닙니다. 550선은 그래도 지키려 하고 있는데 자, 코스닥도 오늘 강하게 출발했었어요. 코스피 형님이 한 1% 정도 점프해서 출발했었다면 코스닥도 한 절반 0.5% 정도는 상승 출발했었는데 조금은 밀리고 있습니다만 여유만만이죠. 코스닥은 지난주에도 계속 주간 단위로 몇 주 오르다가 7주 만에 하락하고 오늘 잠깐 흔들리는 것일 뿐이니까요.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은 코스피 담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때문에 개인 정도만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현재 시각 대비 매도이긴 한데 지난주 후반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다 코스닥을 샀었거든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향후 흔들리면 코스닥이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는 날이겠죠. 코스닥 입장에서는요.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역시 지켜보시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6원 이상 빠지면서 1113원 20전 정도에서 걸쳐 있습니다. 1120원대 고점에서 한번 막히고 나서요. 월 말이잖아요. 물론 분기 말이기도 하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나와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역시 하락 압력에 놓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무엇보다 키프로스 악재가 아니라 오늘 호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부터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이 시작되면서 오늘 달러화가 약간 약세를 유로화가 조금만 강세를 띄웠습니다. 유로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한 4원가량 갭다운 출발하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집니다. 1113원대, 장중에 1120원대도 한번 들어갔었네요. 결국 원달러 환율은 아마 1110원대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1120원대 뚫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특별히 시총 상위주를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볼 텐데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날이거든요. 2.4% 오르면서 하루 만에 35,000원. 어머. 그죠? 35,000원짜리 주식 사기도 조금 무서우신 분은 삼성전자 무게감이 이렇습니다. 149만 원까지 올라왔고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의 상승폭이 더 크죠? 그리고 포스코도 자사주 매입 회장님이 한번 사볼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 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29,000원대 이제 3만 원 슬슬 개인들의 한풀이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거의 3만 원 전망이 오늘 지배적이었던 날이고요. 역시 갭상승했던 하이닉스고 한국전력은 여전히 조금 부진합니다만 신한지주가 5% 이상이나 오르면서 4만 원 주가 찾아가려고 하고요. LG화학은 이런 날에 화학주가 동참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대중공업은 2.4% 정도 오르면서 역시 5,000원 올라 21만 2,000원 찍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오늘 상승에 동참을 하네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축포를 터뜨려준 감이 조선주에는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50만 원 부근까지 찾아가는 그런 날인데 자, 삼성전자가 처음에는요, 우리 코스피보다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역시 덜 빠진 만큼 빠르게 오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란 선에 굉장히 맞닿아서 반등을 줬었거든요. 곧바로 오늘 61선인 이 녹색 선까지 닿아서 150만 원은 지켜줘야 된다 그랬었는데 그 150만 원을 좀 깼었지만 또 곧바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는 그럼 어떤가 보면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약했어요. 왜냐하면 이 파란 선을 한번 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실망을 했었죠. 어머,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질까 그랬는데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 중입니다만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하 한 3층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비층까지 못 왔고요. 지하 1층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이 녹색 선에 아직 맞닿지 못한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1.4%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2% 이상 오르니까 삼성전자가 확실히 더 코스피 시장 전체보다는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계속해서 업종별 등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 외에 누가 많이 올라서 코스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일까요? 네, 은행주가 2.8% 오르고요. 건설주가 2.7% 오르고요. 은행이 역시 증권이 역시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금융 섹터도 2.3%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도 2% 이상. 누구 때문이죠? 예, 삼성전자 때문이고요.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1.3%밖에 오르지 않는데 시장이 1.3% 오르는데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평균 2% 이상씩 오르는 섹터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섹터 안에서 누가 강한지 먼저 건설 섹터부터 보시죠. 네, 이제 이번 주에 사실 10조 원가량의 추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오늘 오후 3시쯤 우리 장 마감할 때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해서 경제장관 회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릴 것이라는 얘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되어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물론 이제 그 추경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에 대한 내용, DTI 규제 풀릴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인지 오늘 건설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산업이 5% 이상 국내 주택시장과 상당히 밀접도가 큰 종목이 되겠고요. 4% 이상 오르는 GS건설도 눈에 띄실 거고 최근에 용산 관련해서 조금 허덕였던 삼성물산 역시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3% 이상 오르면 적지 않게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엔 은행주나 증권주가 포함되어 있는 금융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요. 오늘 KB금융도 한 2%대, 기업은행도 3%대. 오늘 많이 오르는 것은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5%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하거니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오늘 또 자사주 매입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래저래 금융주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여지진 않았지만 오늘 또 증권주 일부 종목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무증 얘기까지 나오면서 증권주 분위기도 시장 분위기 따라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금융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은행과 증권 그리고 건설을 포함해서 뭐라고 하죠? 예, 트로이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유럽의 트로이카가
어려운 그런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그런 트로이카 덕분에 우리 트로이카 주도 강세를 띠고 있다. 예, 어떻게 보니까 예, 그렇게 한번 우연인지 몰라도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로이카가 삼성전자와 함께 강한 날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와 함께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 그러면 누가 건설과 금융을 사는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바로 기관입니다. 자, 건설과 금융 섹터, 증권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다 지금 기관의 물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기관이 왜 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포함해서 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타이밍인데다가 지금은 3월 말입니다. 물론 월말이기도 하지만 1, 2, 3 여기까지가 1분기죠. 4, 5, 6 2분기고 그죠? 3월 말입니다. 3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 분기 말에 기관은 수익률을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올려야 됩니다. 장사를 잘해야 손님들이 기관한테 돈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오늘 종목별로 될 만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관의 움직임이 특별히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특별히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오늘 특별히 분기 말에 뭔가 수익률을 좀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몇몇 종목을 사는데 그것이 정부 정책 수익감이 있는 트로이카가 아침 찰떡궁합이 됐다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 트로이카 은행, 증권, 건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데요. 저와 함께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혹시 지난주 중반 정도인가 기억하세요? 중국의 지표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날에 화학주가 많이 올랐었죠. 롯데케미칼 그날 5% 가까이 올랐었다가 종가상은 2%에 오르고 그쳤었고요. 이후에 지금 주가 흐름 보십시오.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금호석유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6%나 떴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후에도 크게 못 가고 있죠. 오늘 또 곧바로 밀리고 있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냐 하면요. 그때 화학주가 급등을 했었지만 기관만 샀었거든요. 그때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트로이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GS건설의 경우에는요. 자, 박스권 플레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빠졌던 GS건설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라인까지 한번 내가 가보겠다. 6만 원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시도를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날에 그것도 이렇게 점프를 해서 급등하는 날에 지금 가격에서 여기까지 가보겠다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 일부 건설주의 경우에는 박스권 플레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추격 매수에서는 먹을 것이 많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화학주 때 당했던 개인분들은 다시 한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팁을 한번 드려보죠. 자, 이번에 코스피로 다시 갑니다. 아까 짧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121선 부근에 우리가 믿었던 이 라인이 한번 깨지고 나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 향후에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1선이 녹색선에 맞닿았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61선 부근까지 이 꼬리가 달릴 법했다가 이 부근에서 벌써 밀려버린 코스피이거든요. 지금 1975선, 80선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일단 가장 중요한 믿었던 이 라인을 아주 갭으로 강하게 뚫긴 했습니다. 이 갭으로 뚫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나 오늘 코스피 살 거야. 나도 이렇게 하면서 시작부터 시가가 이렇게 붕 떠서 출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고자 했던 그 갭은 쉽게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향후에 시장이 추가 하락할지 여부가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 외국인이 적게 팔고 있죠. 그리고 선물을 4,300계약 이상이나 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일별 그런 매매 패턴을 보시겠는데요. 자, 8일 연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2천억대 거의 2천억대 가까이가 최소 미니멈이었고 3천억대 판 날도 있었고 5,700억 넘게 하루 만에 정리한 날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오전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후장도 창창이나 맞으면 현재 260억밖에 던지지 않고 있고요. 보통 이 정도 규모는 그냥 판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별로 사지 않는다라고 하죠. 혹은 덜 판다, 팔지도 사지도 않는 외국인입니다. 그럼 외국인들도 이제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을요. 다시 보시면 4,000계약 이상 사고 있는데요. 자, 이날 우리가 종가상 이렇게 됐었던 거고요. 오늘은 12시도 안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3시까지 열리죠. 4천억 이상 사고 있는데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선물의 판매수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 외국인들 오늘만큼 이렇게 쭉쭉쭉 선물을 좀 사준다면 현물이 이렇게 적게 판다면 시장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늘 누가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은행과 건설 그리고 금융 이쪽이
정말 안 됐었던데요. 금융이 좀 되는 것 같았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섹터고 건설 최근에 얘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과 건설 이쪽 중심으로 오른다? 그것도 굉장히 단발성 성향이 강한 기관이 분기 말에 정부 정책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런 것들을 사서 올린다? 네, 뭔가 좀 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지켜보다가 다시 팔기 시작하면 해답이 없는 거고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또 단발적으로 오른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잘 가던 종목들 위주로 쭉쭉쭉 가면 좀 믿음직스러운데 이때까지 안 갔던 종목들을 기관이 잠깐 사서 올린다라는 것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완전히 지금 낮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시기상조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스피 잠깐만 차트 보고 얘기를 마무리 짓죠. 자, 코스피는 얼마 전에 금요일만 생각해도 1940까지 갔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자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기서 사자하고 하니까 갭으로 떨어져서 무서웠었죠. 여기서 또 반등을 못했고 이때는 좀 불안하다. 여기가 걸쳐졌다 그랬었고요. 여기는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었는데 금요일날 제대로 된 반등도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자는 그야말로 용자죠. 용기 있는 자.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갑자기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코스피는 때문에 매수할 타이밍을 놓친 그야말로 실기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곱봐 코스피 그냥 갖고 있을 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갖고 계셔도 거의 수익률은 비슷하실걸요? 예, 때문에 저의 결론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의외로 당초 지지선을 갭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오늘은 낙폭 과대주 위주로 오르기 때문에 시장의 질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 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가 확실히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시장의 질이 아직은 좋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때문에 결론입니다. 여전히 코스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에 있는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 오늘 많이 꺾이지 않았거든요. 코스닥이 여기에서 쉽게 꺾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더 안정한 건 맞는 얘기입니다. 향후 코스피가 정말 추가 하락을 하지 않으려면 수급이 그 어떤 논리보다도 우선시돼서 외국인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거센 자격 시비에 휘말려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한 내정자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세법 전문가인 한 내정자는 재산 규모가 109억 원으로 과도하게 많은 데다 상습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앤장 등에서 대기업 변호를 주로 맡아온 배경 때문에 인사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써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 관료가 6번째로 낙마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인선검증 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는 의료 전문 판매 사원 1,800명을 오는 5월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앞서 지난 4일 상품 진열 하도급 직원 10,000여 명을 내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판매 도급 사원 불법 파견으로 규정해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상여금과 성과급뿐만 아니라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번 판매 사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연간 160억 원의 비용이 들고 이에 앞서 상품 진열 직원 정규직 전환 비용까지 합쳐 모두 76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이마트는 밝혔습니다. 자동차 내수 시장이 위축한 가운데 경차 판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 기아차의 모닝, 레이,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 판매는 28,7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줄었습니다. 국내 경차 시장은 2006년 이래 지난해까지 성장세였으나 7년 만인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차 시장 성장률은 400%가 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2월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가 2.8% 감소하는 동안 경차 시장 감소폭은 8.2%로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수년째 장기화하면서 올해 들어 서민층의 구매력이 더 크게 떨어지고 소비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개정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각종 제도가 바뀝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2013년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과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탁옵션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솔홈테코는 열병합 발전을 위한 전력의 공급과 판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한솔홈테코는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은 열병합 발전 설비가 스팀 생산과 스팀 터빈 공사 등 공정을 완료해 연간 시간당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솔홈테코의 열병합 발전 설비는 목재와 톱밥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연소시켜 얻은 고압의 스팀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한솔홈테코는 2015년에는 스팀 전력 판매로 연간 3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CJ그룹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가수 싸이 콘서트에 고객 1000여 명을 초청합니다. CJ는 창립 기념 문화 마케팅의 하나로 다음 달 13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싸이 콘서트 해프닝의 공식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또한 싸이는 이날 글로벌 신곡을 발표합니다. CJ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CJ 원포인트를 적립하고 매장에 있는 콘서트 포스터를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린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콘서트 티켓을 증정합니다. KT가 다음 달 7일까지 프로야구 19단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구단명과 의미를 남기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결과는 5월 6일 발표합니다. KT 야구단의 이름을 지어준 한 명에게는 KT 프로야구단 홈경기장에 연구 지적 좌석이 선물로 주어지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10명은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받습니다. KT는 같은 기간 야구와 정보통신을 융합한 야구단 마케팅 아이디어도 공모합니다. JW홀딩스는 중국의 와너 인터내셔널과 JW 중외 신약의 비염 치료제 잘코넥스 나잘 스프레이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65억 원이며 JW홀딩스는 중국의 제품 등록을 마친 후 5년간 제품을 와너에 공급합니다. 3월 2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